안녕하세요, 메이키스트입니다. 오늘은 퓨전 360에서 스윕이라는 기능을 이용을 해서 넥타이 거리를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기존하고 템플릿을 저희가 바꿨어요. 그래서 진행하는 방법은 실습 목표를 잡고 진행하는 방법을 먼저 알려드리고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목표는 스케치에서 핏포인트 스플라인하고 오버롤 슬롯 요 두 가지를 실습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역시 메인 주제인 솔리드 스윕을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진행하는 방법은 스윕 컴포넌트에 있는 기능들을 다 써보기 위해서 한 3가지 정도의 예제를 진행을 할 거예요. 예제는 기본적인 전선을 만드는 형태의 스윕의 가장 일반적인 기능이죠. 실습 1번, 그 다음에 어떤 도형을 깎을 때 쓰는 실습 2번, 그리고 마지막에 스윕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실습 3번으로 정해봤습니다. 그리고 과정 중간에 설명하는 거는 또 설명을 드릴게요. 그럼 이제 바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실습 1번에 있던 거를 먼저 해볼게요. 그림을 먼저 보고 할까요? 이런 전선 모양입니다. 얘는 퓨전 360에서 기본으로 제공해주는 정보를 보시면 알 수가 있어요. 인포메이션에 보시면 퓨전 360 사이트에 여러가지 매뉴얼들이 나와 있는데요. 그 안에서 지금 스윕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영상으로 나온 강좌에서 쓴 내용하고 동일해요. 이 부분을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우선 스윕을 하기 위해서는 프로파일을 먼저 만들어 줘야 돼요. 한번 컴포넌트를 다시 한번 보면서 여기 프로파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패스가 될 스케치도 필요해요. 그러니까 2개의 스케치가 적어도 필요한 상태에서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프로파일을 만들어 볼게요. 지금 라이트 면에다가 프로파일을 그릴 겁니다. 자, 우선 서클을 3개 만들 거예요. 센터 다이메터 서클을 선택을 하고 원점에서부터 3개의 원을 만듭니다. 이 3개의 원은 크기가 각각 같게 만들기 위해서 구속에서 이퀄이라는 구속을 먼저 줄 거예요. 이퀄이라는 구속을 주고 하나씩 클릭을 하고요. 그 다음에 3개의 원의 이제 크기는 같아졌어요. 하나만 조정해도 다 바뀌죠. 크리에이트 메뉴 펼쳐서 스케치 디멘션 하나만 치수를 줍니다. 2mm 정도 줄게요. 자, 매우 작아졌죠. 거리를 가깝게 끌어와도 되고, 이제 얘네들 원의 중심점은 가운데 있는 원하고 수평선이 되게 만들어 줄 거예요. 그래서 여기 호리젠탈, 버티컬 구속 선택하셔가지고요. 원의 둘레를 선택이 안 될 거예요. 원의 중심 선택, 그 다음에 기준이 될 원의 중심 선택, 또 중심 선택, 중심 선택. 이렇게 하시면 3개는 지금 위아래로는 움직이지 못하는 수평선상에 구속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원의 3개는 서로 붙일 거예요. 그래서 탄젠트 구속을 통해서 원과 원을 클릭을 하고 원과 원을 클릭을 해서 탄젠트를 시켜주면 됩니다. 이제 3개의 원이 만들어졌고요. 이 부분은 전선의 내부 피복이 될 거예요. 또 서클을 이용을 할 건데요. 자, 서클을 선택을 하고 원의 중심에서부터 적당한 거리에 원을 하나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얘에 대한 치수는 스케치 디멘션 이용해서 2mm였으니까 좀 작은 1.5mm 정도로 할까요? 지름이 1.5짜리인 원을 안에 만들어 줍니다. 다른 방법으로 그리는 방법은요, 스케치 메뉴 크리에이트에서 옵셋이 지금 이쪽으로 빠졌네요. 옵셋 선택을 하시고요. 가운데 있는 원 둘레를 선택을 하시면 스케일이 다른 원을 그릴 수가 있어요. 일정 간격이 떨어진 원을 그릴 수 있고요. 얘에 대한 지름은 얘보다 0.25가 작으면 될 것 같아요. 0.25. 마지막으로 또 원을 그리는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원 그리는 방법이 아니라 치수를 정하는 방법. 원의 중심에서부터 적당한 크기의 원을 그리고요.
얘에 대한 치수를 줄 때 스케치 디멘션을 주고 원의 둘레를 클릭, 그 다음에 클릭한 다음에 여기다 1.5라고 입력을 해도 되는데 이 원이 변경될 때 얘도 변경되게 만들면 돼요. 그래서 이 치수를 선택을 해줍니다. 그러면 D2라는 게 만들어지고 얘는 디멘션 두 번째에 만들어졌던 거에 부속이 되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엔터를 누르면 앞에 fx라고 붙고요. 그 다음에 치수는 1.5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세 개의 원도 같은 크기가 됐어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슬롯이라는 걸 한번 써볼 건데요. 슬롯에서 보면 센터 투 센터 슬롯이라고 있어요. 이게 가장 기본이 되는 슬롯이고요. 한번 같이 해볼게요. 왼쪽 끝에 있는 원의 중심 클릭하고 두 번째 오른쪽 끝에 있는 원의 중심을 클릭을 한 다음에 이렇게 움직이시면요, 드래그 아닙니다. 한 번씩 클릭해주고 이동을 하는 거고요. 적당한 넓이의 알약 같은 모양의 슬롯이 만들어집니다. 바깥쪽에 있는 이 원의 크기는 2mm 정도 만들어줘 볼까요? 반지름이에요. 이게 반지름. 아까 여기는 지름이 2mm짜리였죠. 그럼 반지름이 1mm짜리니까 얘는 반지름을 1.5 정도 이렇게 잡아주면 좋겠네요. 자, 이렇게 세 개의 프로파일이 만들어졌어요. 스탑 스케치를 하시고요. 자, 그러면 우리 브라우저에서 스케치에는 스케치 1번이 생겼고요. 이제 패스선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자, 똑같이 크리에이트 스케치를 하는데 이번에는 라이트맨이 아니라 프론트맨에다가 패스를 만들어줄게요. 그 다음에 스플라인이라는 기능을 한번 써볼 건데요. 스플라인도 예전에는 하나였는데 이제 두 가지가 됐어요. 스플라인에 보면 P포인트 스플라인이라는 게 있고요. 얘를 선택을 한 다음에 시작점은 요 패스에서 시작되는 부분하고 겹쳐져 있어야 돼요. 만약에 너무 떨어져 있으면 수입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중심에서부터 수입이 될 수 있도록 할게요. 클릭을 하고 다시 프론트면을 선택을 하거나 루겟을 선택을 하는 방법도 있어요. 루겟을 선택을 하면 우리가 스케치에서 보던 평면으로 돌아갈 수가 있죠. 적당한 위치에 한번 클릭, 그리고 나서 이동을 했더니 두 번째 이어지는 모양에 따라서 곡면이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곡선을 원하는 곡선이 되면 클릭, 또 원하는 곡선이 되면 클릭, 클릭, 이런 식으로 해서 마무리를 지을 때는 체크 아이콘을 클릭을 하고요. 지금 보면 수입을 시켜야 되는데 이 상태에서도 수입은 될 거예요. 근데 튀어나온 면하고 이 패스선하고 수직이 되는 게 가장 안정적인 수입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도 되기는 할 건데 수직을 좀 만들어 줄게요. 그래서 이 선을 잡으면 이렇게 핸들들이 나와요. 핸들들을 끌고서 이렇게 모양을 바꿔줄 수가 있는데, 자, 선을 클릭을 하고 핸들을 클릭한 상태에서 버티컬 주면요, 이렇게 수평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나머지 선들만 적당한 위치에 이동을 시켜주세요. 이 정도만 해볼까요? 자, 피니시 스케치하고 이제 수입을 해보겠습니다. 크리에이트 수입. 자, 우선은 타입은 저희가 하나의 패스선을 따라갈 거기 때문에 싱글 패스를 선택할 거예요. 그 외에도 패스 플러스 가이드 레일 뭐 이런 식으로도 있는데 우선 싱글 패스만 먼저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타입은 싱글 패스, 그 다음에 프로파일은 가장 안쪽에 있는 원 3개 선택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패스, 따라갈 패스는 그랬던 요 선을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쪽 프로파일에서부터 이 선의 끝까지 이제 수입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지금 이 안에서 오리엔테이션을 한번 보면 지금 여기가 퍼펜디큘러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이 패스선하고 마지막 끝나는 면이 딱 과정에서도 그래요. 이 패스선을 따라서 이 면들이 나올 때 이 선에 수직이 되게끔 나옵니다. 움직이면 이 선에 수직이 되는 면이 만들어지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계속 그런 식으로 끄집어내는 게 퍼펜디큘러고요. 그 다음에 패러럴은 나오는 과정의 모든 면들이 시작되는 프로파일하고 평행한 면을 만들면서 나오게 됩니다.
한번 끌어볼게요. 각도가 어떻게 되더라도 이렇게 평행한 선이 나오게 돼요. 저희는 좀 더 자연스럽게 만들기 위해서 퍼펜디큘러를 선택을 할게요. 그 다음에 지금은 만들어진 바디가 하나도 없죠. 그래서 뉴 바디가 선택이 될 거고요. 그리고 여기 디스텐스 부분이 1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뭐냐면요, 얘의 길이를 바꿔주면 디스텐스의 값이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만들어 놓은 패스선을 끝까지 따라가는 게 1이고요 절반만 가면 0.5, 뭐 그 외에는 수치를 바꿔가지고 바꾸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렇게 자유롭게 핸들을 끄셔서 내비게이션을 끌어서 만들어도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지금 각을 줄 수가 있는데요, 얘는 이 정도 줘볼까요? 지금 보시면 점점 갈수록 원이 커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선이 굵어지죠. 면이 굵어진다고 해야 되나? 커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면은 이 각도의 만큼 다음 면이 점점 커지는 겁니다. 약 2도가 점점 커지면서 나오는 거예요. 다시 0으로 만들어 놓고, 트위스트 앵글은 제가 이따 다시 다른 예제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오케이. 이렇게 되면 지금 바디가 1, 2, 3번 3개의 선이 만들어졌고요, 전선이. 자, 스케치 1번과 2번을 다시 켜줍니다. 그리고 다시 수입을 한번 해볼게요. 이번에는 내부에 감싸져 있는 피복을 만들 거고요. 자, 3개를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패스 똑같이 만들어볼게요. 얘는 지금 디스텐스를 내비게이션을 살짝 당겨서 내부에 구리선이 나와 있는 것처럼 보여지게 만들게요. 자, 그 다음에 오케이. 그 다음에 최외곽에 있는 피복도 만들겠습니다. 역시 똑같이 적당히 당겨주고 오케이. 이렇게 하면 지금 이제 내부의 구리선과 감싸고 있는 내부 피복들, 그리고 최외곽 피복이 만들어졌어요. 이렇게 수입은 이런 전선 형태를 만들 때 가장 쓰기가 좋아요. 패스선하고 같이 쓰면 좋고요. 얘 질감을 한번 좀 줘볼게요. 재질을 어피어런스 선택하고 우선 구리를 내부에다가 재질을 주고요. 그 다음에 바깥쪽에 피복 부분도 좀 줄게요. 저는 색깔을 찾기가 귀찮아서 우선 플라스틱에서 그냥 원하는 색깔을 찾았는데요, 보시면 여기다 이렇게 끌어 놓으면 3개의 선이 같은 색깔이 나오죠. 여기를 페이스로 바꿔주시고 이렇게 가져다 놓으면 특정 면에만 컬러를 줄 수가 있어요. 다른 것도 이제 마지막으로 이 최외곽에도 피복을 한번 좀 줘볼까요? 여기는 바디 전체에 먹도록 이렇게 바꿨습니다. 이게 수입의 가장 기본적인 예예요. 우리가 실습 1번을 진행을 한 거고요. 이번엔 실습 2번을 진행을 해볼게요. 새 파일 열어서, 자, 크리에이트 메뉴 펼쳐서 박스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박스 선택하고 우리가 탄면, 위에서 바라보는 면에다가 그릴게요. 원점에서부터 시작되는 적당한 크기의 박스를 하나 만들어주고요. 내비게이션을 쭉 당겨서 적당한 높이의 박스를 만들어줍니다. 이번에는 스케치를 어디다 할 거냐면 요 보여지는 이 도형의 라이트면에다 할 거예요. 클릭을 하면 이 도형 안에 스케치를 바로 만들 수가 있고요. 자, 역시 핏포인트 스플라인을 선택을 하고 엣지에 단 상태에서, 엣지에 스냅된 상태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적당한 모양을 만들어 주세요. 역시 윗면에 엣지가 닿아 있는 상태에서 클릭, 그리고 체크해 주시면 모양이 만들어집니다. 이번에는 서클도 하나 가볍게 만들어 볼게요. 역시 이 엣지에 닿아 있는 상태에서 원을 하나 만들어 줄게요. 자, 얘네들을 수입을 시키는 걸 한번 보겠습니다. 자, 피니시 스케치 하고요. 우선 수입을 선택합니다. 이제 프로파일은 요 면을 선택을 하면 돼요. 그 다음에 패스는 요 도형의 모서리 엣지를 선택을 하면 되는데 하나만 선택이 됐죠. 자, 컨트롤 키 누르고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누르게 되면 이 모양이 이 도형의 윗면을 따라서 이렇게 깎인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모양을 보면서 수입을 수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스케치 1번을 켜서 이 패스선의 위치를 조금씩 이렇게 바꿔주실 수 있습니다. 잡고 드래그하는 형태로 원하는 모양이 나올 때까지 적당히 만져주시면 됩니다. 이 곡면이 너무 심하게 깎이다 보면 에러가 날 경우도 있으니까 적당히 만져가면서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수입을 한번 더 시켜볼게요. 이번에는 좀 떨어져 있는 엣지를 추적해서 그려지는 수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프로파일은 이 안에 있는 원을 선택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패스는 이 위에 떨어져 있는 이 선을 선택을 할 겁니다. 근데 지금 떨어져 있는데 이 도형에 닿아 있기 때문에 떨어져 있는 원을 따라서도 지금 수입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역시 추가를 해주고요. 전체 깎인 게 보이죠? 자, 이 상태에서 OK. 수입은 이런 식으로도 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수입의 최대한 기능을 써보기 위해서 이런 옷걸이 모양을 옷걸이가 아니라 넥타이 거리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새 파일을 열고 스케치를 먼저 바닥면에다가 해주겠습니다. P포인트 스플라인을 선택을 하고요. 원점에서부터 선을 시작을 할게요. 그래서 적당히 클릭 해주면서 모양이 아까 보셨던 옷걸이 모양이 비슷하게 나올 수 있도록 선을 하나 만들어줘. 체크하고 그 다음에 각 포인트들을 적당히 만져주세요. 만져서 원하는 그림이 나올 때까지 적당히 만져주세요. 저는 약간 디자인할 때 백조나 오리 같은 느낌이 나게 하려고 이렇게 선을 하나 만들어 봤었어요. 사이즈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서 만드셔야 돼요. 지금 저희는 3D 프린터로 출력을 할 수 있는 크기 안에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얘가 200이 넘어가면 곤란합니다. 한 적당히 가이드가 되는 선들을 만들어주고 만들면 좋아요. 이런 식으로 해놓고 두 개 참조선으로 바꾸고 요 안에서 그림을 만들면은 출력하는데 큰 문제가 없겠죠. 크기로. 물론 정확하게 치수를 잡아가면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적당한 모양이 나왔으면 이제 얘를 옵셋을 이용을 해서 간격을 띄워주셔도 되는데요. 저는 스플라인을 하나 더 만들게요. 얘랑 수평이 되는 데서 시작을 해서 수평이 약간 안 돼도 상관은 없어요. 원하는 그림이 나올 때까지 이렇게 만져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패스선을 먼저 그렸고요. 이번에는 이제 여기서 시작되는 이 두 점 사이에서 시작되는 프로파일을 하나 만들어 줄 건데요. 시작에 대한 위치가 좀 다른 것 같아서 약간 수정을 할게요. 이쪽에 이 선을 이렇게 수직으로 만들어 줄게요. 좀 더 용이하게 그리기 위해서 패스선은 수직으로 만들겠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이 핸들도 수직으로 만들게요. 이런 모양이 됐고요. 이 면에다가 프로파일을 작성을 해줍니다. 여기를 찍으면 되죠. 이렇게 찍는 방법이 있고요. 대부분 선은 우리가 모양이 여기서부터 그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콘스트럭트에서 플레인 앵글 패스라고 있습니다. 얘를 선택을 하고 선을 선택을 한 다음에 원하는 위치에서 시작을 하셔도 돼요. 이렇게 끝에서 시작을 하셔도 되고 크리에이트 스케치 이 면을 선택을 하면 이렇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 줄게요. 프로젝트를 가지고 요점과 요점에 프로젝트를 만들면 시작되는 위치가 이제 같아진 걸 볼 수가 있죠. 이 상태에서 이 오버롤 슬롯
이걸 한번 해볼게요. 크리에이트 메뉴 펼쳐서 슬롯의 두 번째 오버롤 슬롯, 얘는 이 점과 이 점을 연결을 하고 이동을 하면 원의 바깥쪽 끝, 원호의 끝이 이 두 점에 닿아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이때는 이제 얘 반지름만 주면 구속이 됩니다. 얘는 한 2mm 정도 줘볼게요. 상태에서 피니시 스케치. 자, 이 부분을 수입을 시켜보겠습니다. 수입, 프로파일은 얘를 선택을 하시고요. 이번에는 선이 두 개죠. 그래서 패스 플러스 가이드 레일, 얘를 선택을 하면요, 패스하고 가이드 레일을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기준이 되는 패스를 하나 선택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가이드 레일을 잡아주면 에러가 나네요. 지금 여기 가이드선 이 두 개가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좀 수정을 해줄게요. 원래 패스를 그릴 때 따라가는 패스보다는 이 프로파일을 먼저 그려주는 게 편해요, 작업을 하기는. 지금 제가 작업 순서를 바꿨더니 조금 문제가 있네요. 이 정도면 될지 모르겠어요. 네, 되죠. 딱 적당히 지나가니까 대충 됩니다. 근데 보시면 여기 지금 슬롯 모양하고 여기 슬롯 모양하고 갈수록 커지는 걸 볼 수가 있죠. 이 부분은 지금 우리가 프로파일 스케일링에서 납작하게 바꿔줄 수가 있어요. 자, 납작하게 바뀐 게 보이죠? 가능한 한 프로파일을 시작을 할 때 붙여서 시작을 해주는 게 좋아요. 저는 시간 관계상 우선 이 상태에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대충 모양이 형상이 나왔고요. 이번엔 스케치를 바닥면에다가 그대로 해서 그냥 간단한 사각형 하나 그려줄게요. 이 부분도 역시 치수를 잡아서 작업을 해주면 좋은데, 그랬으면 익스트루드 해서 얘를 시메트리로 끄집어내주면 튀어나온 부분을 자를 수 있죠. 이 상태에서 필렛 주고요. 자, 이렇게 해서 약간 오리, 백조 이런 모양의 타이거리를 한번 만들어봤어요. 지금 역시 얘도 어피어런스로 컬러를 이렇게 지정해 주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3D 프린팅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툴스에서 3D 프린트 선택을 하고요. 지금 프로파일이 아니라 셀렉션을 얘를 해주면 지금 프리뷰 메쉬가 되어 있어서 이렇게 메쉬 형태로 바뀌는 걸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아웃풋은 유틸리티 지우고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큐라에다 집어 넣으면 세로로 쓴 상태로 들어와요. 지금 퓨전 360이 Y축이 위로 가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이렇게 눕혀서 출력을 하시면 돼요. 출력된 결과는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수입을 이렇게 해본 결과 저희가 좀 잘 이쁘게 만들려면 우리가 스플라인이랑 이런 부분들을 잘 써줘야 돼요, 스케치에서. 그리고 수입을 돌릴 면을 생각을 해서 도형을 만들어 줘야 되고요. 우리가 그릴 때 다른 이제 익스트루드나 이런 기능하고 그 전에 배웠던 기능들이나 앞으로 배울 기능들하고 복합해서 사용하면 강력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퓨전 360이 익숙해지면 수입보다는 다른 좋은 방법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좀 뜸하게 사용하는 기능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볼게요. 지금 싱글 패스 같은 경우는 한 개의 선을 기준으로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패스 가이드 레일 같은 경우는 두 개의 선을 기준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 다음에 패스 가이드 서페이스라는 기능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저도 좀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네, 하나의 면을 만들어 놓고 따라가는 건 확인을 했는데 정확하게 어떤 원리로 동작이 되는지는 좀 실험이 더 필요합니다. 디스텐스는 수입이 진행될 거리를 얘기를 해주고요. 테이퍼 앵글 같은 경우는 크기 변화 각도, 아까 이제 점점 커지는 걸 보신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트위스트 앵글, 이 부분 설명을 안 드렸는데 이 부분 잠깐 한번 해볼게요. 하나의 사각형을 먼저 만들어 놓고 보겠습니다. 중심으로 이런 직사각형을 하나 만들고요. 그다음에 바닥면에 간단한 이런 패스를 하나 만들어 줄게요. 얘를 수입을 시키면 이런 식으로 꺼내져 나오죠. 여기 지금 트위스트 앵글에서 값을 제가 90도 먼저 볼까요? 그러면 9도가 먹었네. 자, 90도가 먹으면 이렇게 비틀어지는 게 보이시나요? 요 면을 각을 지금 반시계 방향으로 지금 90도 비틀었어요. 만약에 180으로 바꾸게 되면 이렇게 180도 비틀게 됩니다. 이게 트위스트 앵글이에요. 그 다음에 익스텐드에서는 지금 퍼펜디큘러 투 패스를 하게 되면 기준선 방향의 수직으로 맞추고요. 선과 수직이 되게 맞추고, 풀 익스텐트로 바꾸게 되면 가이드선하고 기준면하고 끝점에 맞출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나오는 건 아니고 지금 여기 패스 가이드 레일을 선택했을 때 나오는 부분, 패스 가이드 레일을 선택을 했을 때 양쪽 선 끝에 다 맞출지 기준선만 따라서 갈지 정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스케일은 우리가 점점점 폭이나 넓이 전부 다 커지게 만들지 평면으로 넓게 퍼지게만 만들지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네, 나머지는 이제 조금씩 써가면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수입과 관련된 3가지 실습을 해봤습니다.